있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한다고 해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여러분들의 토론 의견들을 같이 이렇게 종합해서 올해 사업부터 종합 실시 계획에 반영을 하고 내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이제 추가로 예산을 받고 이렇게 해서 조금은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올해부터 학술 심포지엄이나 이런 것들은 매년 이제 하고 있었지만 그런 미니 포럼들을 사업 주제별로 이제 핵심 사업들은 앞으로는 사업을 하기 전에 봄에 사업들 없을 때 이런 포럼을 해가지고 디지털로 이제 아카이브 기록도 하고 관리하는 방안 이런 필요성하고 전략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네, 오늘 기준의 시간을 내서 이 디지털 마을지하고 아카이빙 행사들의 포럼을 열게 됐습니다. 오늘 이 포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해주시고 좌장을 맡으신 김태수 전 삼척 박물관장님, 발표를 맡으신 옥진호 PD, 그다음에 김시동 이렇게 세 분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세 분께 우선 오늘 이 포럼을 위해서 우리 오은일 도의원께서 오셨고 또 우리 김대성 이사님, 그다음에 홍준식 이사님, 또 우리 문화예술센터의 전근자 기자님과 이제 전문위원님, 또 이춘식 기자님, 그다음에 우리 농골당 길에 유현우 작가님, 그다음에 김인복 통장님 이렇게 여러 분이 오셔가지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이 기록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공직에 있을 때나 또 향기 전도로 있을 때나 또 문화원에 들어가지고 기록에 상당히 사실 전념하다시피 이제 기록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기록은 영웅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조선 왕조실록을 들 수가 있습니다. 기록에 방대한 기록이 있는데 만약 이것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지 않았다면 우리가 조선조 왕조의 역사를 어떻게 알고 또 그 시대상이 이제 어떻게 흘러내려와 가지고 지금 어떤 모태로 와 있느냐를 통관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런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또 기록도 또 우리는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 또 전해줄 우리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럼의 기록의 중요성은 여러분도 익히 잘 아시고 판단하시리라 생각하지만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 한 가지라도 이걸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 없이는 안 됩니다. 사진 한 장에 귀중한 사진이 있는데 이것을 보존할 것인가 아닐 것은 본인이 판단해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주요성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4월 17일 날 대구에 근대 이제 문화 골목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농골당 길에 이제 스토리텔러를 모시고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놀라운 사실은 거기 가보니까 이제 개성 성당에 있었는데 그때 한 100년 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요한 것을 우리 지금 현 시대에서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또 해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또 이 오늘날에 사는 이 시대의 상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다 그런 이제 목표하에 오늘 귀중한 이제 자료의 토론과 또 발제 또 여러 가지가 계실 테니까 잘 그걸 이해를 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 각 여기 보면 뭐 시에도 있고 뭐 각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기록 보존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귀중한 시간을 진지하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인사는 이것을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해주실 지역 아카이브 유럽 보존 시행을 발표해 주실 김시동 소장님 먼저 다시 한번 박수. 그리고 이분은 이제 한국 독립 PD협회 유인문에도 나와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감독으로 활동하고 얼마 전에는 이제 해외 촬영 실에서 해외 가서 한 달 정도 소리를 하고 오셨고 좋은 작품들 어려운 가운데도 많이 이렇게 독립영화라든가 이런 것도 제작을 많이 해주시는 훌륭한 감독이십니다. 옥진호 감독님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오늘 좌장을 맡아주실 분인데 이분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방송에서 문화 캠페인도 오랫동안 하셨고 그리고 지역을 어떤 내가 살고 있는 지역뿐이 아니라 이쪽 영동 전체를 가지고 큰 그림으로 고민하시면서 저희들하고 항상 공부를 같이 해주시는 김태수 우리 관장님, 정 관장님 이렇게 이제 그런 강원도의 가치를 기록하는 작업들 그런 작업들이 이제 주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역 아카이브를 기획하고 진행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와보니까 굉장히 놀랍습니다. 동해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놀랍고 또 지역의 어떤 가치를 어떻게 마을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담고 기록하는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사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정말 지겨울 정도로 많죠.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사진 작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집을 안 찍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안 찍는 거죠. 여기 동해바다 가면 맨날 추암만 찍어 다니까요. 다 바닷가 남들 다 찍는 추암. 그런 추암도 홍보가 되고 상당히 동해시의 이미지로서의 동해시의 관광 홍보용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겠지만 그것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찍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상인데 우리가 사라져가고 잊혀져가는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과거가 되어버리고 또 현재가 또 과거가 되고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관심을 못 갖는다는 자체도 상당히 어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할 것인가? 이걸 왜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와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또 업무적인 문화원 자체에서 이런 디지털 작업을 하고 지역 아카이브 작업을 직접 진행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결국은 어떤 민간의 기록 영역이 어떤 공공성에 어떤 기반을 두고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축이 된다는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사실 강원도에 여기 아마 동해 문화원이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고요. 속초 문화원도 이제 시작하는 것 같고 그 외의 지역은 아직까지 거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공공 영역에 대해서 부분에만 관심을 갖고 보통 이제 시군에서 이제 관심 있는 자료들은 대부분이 공적 가치가 있는 자료들, 동해 묵은계곡 아니면 동해 어떤 이런 건물들, 문화유적 역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관심만 있지 우리의 삶의 어떤 과정에서 생겨난 그런 어떤 기록물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별로 관심도 안 갖고 또 공적인 영역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역 아카이브라든가 마을 기록화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전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시기록 프로젝트라는 것은 제가 이제 올해가 6년째로 진행하는 건데 좀 전에 말씀드린 이렇게 공적인 기관에서 하면 상당히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완전 민간 단체로 시작이 되어 지금도 이제 민간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해마다 겨우겨우 명맥을 이어갑니다. 재단에다가 지원 신청해서 책 만드는 거 400만 원, 500만 원 지원받아서 유일하게 책 한 권 만들어내는 거. 저희들은 이제 디지털 구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아날로그적으로 책을 출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야말로 영원히 남을 수 있으니까 디지털보다도 훨씬 안정성이 강하기 때문에 책을 출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전시는 저희들이 액자를 안 합니다. 전시는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의 저희들이 도시기록 프로젝트를 소개할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재 가치를 재조명하는 어떤 디지털화.
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과 문화, 공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모여서 사진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매개가 돼갖고 문화적인 거, 예술적인 네트워크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모든 것들이 하나의 어떤 우리 공동체에 대한 기억을 채집하고 정리해서 복원시키는 그런 작업으로 가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가장 소개할 수 있고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이건 저희들 단체가 한 22명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작년 12월 달에 전문 예술단체를 지정을 받았어요. 아마 강원도에서는 시각 프로젝트 작업을 하는 단체로서는 전문 예술단체를 지정받은 게 아마 저희들이 가장 유의할 거예요. 그동안 작업했던 걸 계속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저희들 뒤에도 보면 알겠지만 이런 것이죠. 도시환경, 자연, 경관과 문화 등을 기록하는 것, 근현대 시각 자료 수집과 아카이브화 시키는 것, 기록사진의 전시와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시각 전문예술단체 지정을 받아갖고 조금은 저희들이 활동 영역이 조금 공적인 어떤 기반을 조금 갖췄다. 그렇다고 해서 전문예술단체 지정받았다 해서 사업비를 주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지원비 쪽지 하나 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 대신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어디 접근할 때라든가 대상을 하고 어떤 교감을 이룰 때 상당히 조금은 그런 것이 좀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혼자서 못합니다. 또 개개인으로서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작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자문을 해주거나 같이 연계하고 협력시킬 수도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조합도 이제 같이 저희들이 도시기록 프로젝트를 하다가 작년에 협동조합이라는 아카이브 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활동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작업들은 저희들 조합 자금을 가지고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좀 작업 중에 있어요. 그래서 강원 아카이브라는 어떤 그런 큰 틀로 봐서 이제 그런 동해 이야기도 이제 담겠죠. 동해 제가 옛날 동해 등록문화재가 2개가 있어요. 구상구시설하고 동구 삼척개발. 제가 그걸 사진 찍어서 기고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동해에 살면서 추억만 자원이 아니라는 거죠. 동구사택이라든가 구상구시설 같은 그런 가치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사진 한 장으로 보여줄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앞과 뒤가 있고 전체적인 과정을 우리가 맥락을 짚어갈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을 만들어가면은 그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어떤 아카이브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게 되면 이런 체계적인 어떤 교육문화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월 한 번씩 사진 인문학 워크숍을 진행하기 때문에 교육문화관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회의실이라든가 대형 전시장을 저희들이 해마다 이제 같이 쓰고 있죠. 전시할 때. 그리고 상기대학교라든가 영월에 있는 미디어 기자박물관이라든가 이런 쪽들하고 전통문화연구소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후원이라든가 필요할 때는 강의를 저희들이 외부 강사를 불러서 매월 한 번씩 강의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문화원이니까 이제 재정이 되니까 강사비도 잘 주고 부스가 있을 거란 말이죠. 저희들은 다 회비 걷어서요. 오면은 강사 부르면 10,000원씩 다 걷어서 강사님한테 드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가는데 상당히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누군가 리더가 희생하겠다는 사명감이 없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시기록 프로젝트라든가 조합에 있는 분들이 한 20여 명 되는데 전업으로 사진을 나가는 분은 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여러분처럼 직업이 있고 시민사진가, 시민생활사진가 취미로 시작했지만 그분들이 지역 기록에 대한 부분을 의미를 두고서 다른 사진과 달리 이 사진이 정말 프로로서의 할 만한 일이다. 프로와 아마추어가 무슨 돈 벌고 잘 벌고가 아니라 어떤 작업을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대상에 내가 빠져들어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도 아마 있을 겁니다. 진정한 프로죠. 우리가 작가협회 작가지만 그분들이 아마추어죠 사실은. 맨날 보이는 풍경만 찍으니까 그거 가서 어디에서 그랬어요. 쓸데없겠죠. 자문위원단도 저희들이 이렇게 옛날 사진 부국장을 했던 분이라든가 안동 지역에서 사진 작업하는 분들이라든가 전 역사박물관장 했던 분 지금 문화재계장 갔는데 이런 분들 다 자문위원으로 이제 저희들이 모셔갖고 필요할 때에 따라 되는 그리고 책을 만들 때도 이분들의 글도 받아서 사진 아카이브라는 것은 지역 아카이브 중에 사진이 중심이 되긴 되지만 사실은 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업을 지금 5년 6년째 출판을 하면서 계속 변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사진이 한 50% 60% 들어가면 글이 거의 40% 50%의 비중을 차지할 수 있게끔 계속적인 그런 주문을 하게 되고 지역 조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저희들이 2005년부터 계속 이런 작업이 됐어요. 해마다 이제 디지털 사진 강좌를 하거나 또 전시회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사진 인문학 워크숍은 거의 매월 진행을 합니다.
회원들끼리 할 때도 있고 외부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이제 그 외부 강사를 부를 때는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2012년부터 저희들이 그 기획을 하나 더 했어요. 단순한 지역 아카이브 작업을 떠나서 10대 포토뉴스라는 저희들이 지역의 이슈를 계속 1년 동안 쭉 찍은 이슈들을 가지고 12월이나 말쯤이나 1월달에 전시를 합니다. 10가지 뉴스, 사진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의 그 뉴스거리를 찾아내서 그걸 전시하는 그것도 하나의 아카이브 기획전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에 흘러가는 지나가는 행사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았던 행사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그걸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는다. 이런 작업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지역 신문하고도 협약식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있으면 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4가지가 큰 틀입니다. 도시기록 프로젝트라는 지역 아카이브 작업이 중심이 되고 그걸 통해서 2012년부터는 저희들이 원주 사진 축제 형태로 원주 사진 주간이라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래 본전 시장이 도시기록 프로젝트에 큰 틀이 들어가면은 바깥에는 원주 이미지 사진전이라든가 다른 사진전이 들어가고 올해는 이제 다른 단체 한두 개씩 사진 관련된 단체들 또 연계를 해서 갤러리라든가 이런 쪽을 또 해서 같은 날짜에 원주 사진 주간 행사를 그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는 그런 게 되죠. 그리고 뭐 10대 포토뉴스라든가 뭐 지역 문화 활동을 하는 그런 작업들이 쭉 되고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해마다 하면은 이게 2009년도 첫 번째는 상당히 어렵고 별게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만 책을 못 만들었어요. 예산도 그렇고. 근데 첫 번째 원주 길을 걷다 이거는 상당히 이벤트적으로 그런 걸 했어요. 원주에 24시간 기록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동호회 회원들이 다 참여해서 24시간을 나눴어요. 한 5시간씩, 4시간씩. 새벽에도 찍어야 돼, 이 친구는. 밤 11시에 가서 새벽 4시까지 찍어야 돼요. 터미널 같은 데 가서 찍고 막 찍는 거예요. 근데 좀 밤이 무서운 분들은 낮에 찍으라고. 그래서 24시간을 찍어서 전시장 시간대별로 원주에 24시간을 보여주는 그런 상당히 획기적인 전시를 했어요. 그때 와서 욕도 많이 먹었죠. 외부 사람들이 뭐 액자도 안 하고 무슨 사진 벽에다 다 붙여놓냐고. 2009년도에 온 분들이 사진을 하면 꼭 액자 틀에다가 끼워서 걸어놔야지 전시하는 건 줄 알고 저희들은 액자를 별로 안 하거든요. 거의. 어떤 액자를 할 때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런 사진을 걸었을 때 나중에 그 사진 쓰지도 못하거든요. 사실은 어디 걸기도 뭐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 그렇게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때는 동호회 회원들이 원주에 5개 동호회가 참여해서 시작이 돼서 2010년도에 공식적으로 도시기록 프로젝트가 이제 창립이 되었고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이제 이런 원주의 재개발 지역, 남산주거나 정집들, 원주천 이런 데를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런 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이분이 여기 있는 이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록 대상에 있는 분들이 전시장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테이프 커팅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시민이 같이 어울려 갈 수 있는 시민 중심의 문화가 돼야 된다. 결국은 지역 아카이브, 마을 아카이브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우리 시민들, 각 개인이 결국은 하나의 그 사회를 이루고 마을을 이루고 마을이 사회가 되고 사회가 지역과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원초적인 어떤 개인의 기록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런 그 기억의 주체가 결국은 전시, 우리 참여하는 공사에 함께 주체가 돼서 같이 할 수 있다는 자체의 의미가 더 컸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원주의 신림면 기록화 작업을 하는데 가능하다면 사진을 찍은 분들은 이야기를 담는데 전시할 때는 꼭 다 초대를 하려고 해요. 가서 함께 그 사진을 공유하고 그 상황을 같이 볼 수 있게끔. 이제 2011년도에는 뭐 이제 간단하게 이때는 조금 약해. 사실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상당히 기침도 많고 들고 나고 하는 게 많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그 몇 사람이 들어와서 쉽게 말 꽁탕 튀긴다 그러죠. 와갖고 이런 취지를 모르고 들어와서 작업하다가 사진이 중간중간에 틀어지고 이 의견이 안 맞아갖고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는 과정도 있고 막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한데 결국은 그것을 누군가 중심을 잡아주느냐 리더층의 그룹들이 뭐 이제 30%의 리더층들이 끌고 갈 수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의 어떤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2012년도는 이제 저희들이 전시를 뭐 이런 식으로 도시의 풍경이라서 이것도 재개발 지역. 원주는 상당히 재개발 지역이 많고 낙후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기에는 상당히 외형적으로 커 보이잖아요. 인구도 많고 뭐 혁신도시, 기업도시에서 뭐 무실등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하는데 신도시가 외적인 팽창을 이루면서 그 반대편에 소외되는 지역들은 계속 늘어나요. 원주에 보면 학성동에 그 윤락가인데 역전 앞에 그리고 뭐 아까 저번에 찍은 남산지구라든가 우산동 지역 전부 다 지금 거의 그 빈집들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기록하는 이런 것들이 그 기반이 될 수 있고 하나의 증거가 될 수도 있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자치단체라든가 어떤 공공성을 가진 기관 단체에서 그 기획을 하고 어떤 수립해 나가서 그 어떤 새로운 변화를 끌어갈 수 있는 부분.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지만 도시재생을 새로 짓자고 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 어떤 도시 안에서 주거의 환경이라든가 문화적 환경을 개선시키면서 그 지역의 삶을 그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가서 끌고 가자는 것이 요즘의 도시재생의 추세라면 우리가 하는 작업들이 상당히 의미가 더 크다고 봐야죠. 이때는 액자인데 안 할 거예요. 보기 싫어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시를 이제 아카이브 기획전의 시크릿라든가 이런 전시회를 또 진행을 합니다. 10가지 뉴스를 정해요. 저희들 마음대로 정하는 겁니다. 뭐 다른데 물론 안 해요. 우리끼리 모여갖고 뭐 할까 쭉 정해갖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나중에 뭐 그 조직 안에 대학 교수도 있고 학자분들도 있고 전문가분도 있으면 이거 어떠냐. 근데 우리가 중심적으로 하는 거는 포토뉴스 전시이기 때문에 사진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돼요. 그냥 뭐 글로만 이렇게 이슈가 돼갖고는 안 되고 우리랑 사진이 중심이 되니까 사진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하게 봐야죠. 이미지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말쯤이나 이런 전시를 하게 됩니다. 포토뉴스를. 근데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죠. 동해에 계시면은 동해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이 있을까 꾸준히 관심을 가져서 행사를 하나하나 기록해 놓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죠. 그러면서 저희들이 인문학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매월 뭐 이렇게 돌아가신 전인식 작가라든가 뭐 이렇게 사진가들을 불러서 그 지역의 이야기와 또 지역의 문화를 어떻게 기록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것들 외부 강사들을 불러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 우리 회원 중에 나중에 발표할 준비해서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모두 이런 거 할 때는 외부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죠. 모든 것을 공개를 해서 와라 들으러 그 대신 돈 내라 10,000원씩 내고 들어라 그렇게 해서 강사비를 챙겨드리고 하죠. 저희들이 이런 그 전시를 하는 것들이 지역에서도 그렇고 강원도에서도 그렇고 그 지역 아카이브 이런 그 도시기록 작업이 사실 전국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단체를. 사실 저희들은 이제 5년, 6년째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민간 영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뭐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도 아니고 그냥 스스로의 어떤 그 의지와 공동체의 어떤 그 안에서 뭉쳐져서 이게 만들어가는 건데 그러다 뭐 시군에서 무슨 지원이 돼서 사업도 아니고 그렇지만 왜 해야 될 것인가에 이런 가치가 공유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이런 작업들을 좀 해요. 서울도 그렇고 하는데 거의 일회성이에요. 기업체에서 그 사업으로 브랜드 가치라든가 홍보용으로 한 6개월 딱 던져주고 작업 싹 끝내고 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회사의 홍보. 그리고 모든 것이 어떻게 재단에 지원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들도 1년 하고 끊기면 안 해요. 서울도 그런 식으로 되고 뭐 서울에서는 24시간 완데이샷이라 해서 24시간을 서울 기록하는 작업들도 있어요. 그냥 그런 거는 말 그대로 그냥 그런 어떤 나름대로 이벤트성 행사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져야지만 기록이 이어지는 건데 그냥 그 당시에 덤벼들었다가 모르는 재미 그리고 출장 활동비를 준다는 거죠. 이벤트성 그런 데 지원 사업을 받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참여했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흐지부지 돼버리고 그런 기록들이 어디에 가 있을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해마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뉴스라든가 언론에 또 뭐 시에서도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고 이걸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 하는 걸 시에서도 고민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뭐 이런 뭐 시사편찬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이걸 뭐 연결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별도의 어떤 식으로 이걸 진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고민해 볼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원주의 쪽이라서 이제 세 군데 지역을 찍었고 작년부터가 더 인문학적인 지역 아카이브 작업을 했다고 봐요. 시간이 되면 그 책 만든 편집안이 있는데 보여드리면 좋은데 글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한 개개인의 삶의 이야기까지 담기고 50년 동안 약방을 하신 분의 이야기도 들어가고 그런 삶을 찾아가는 그런 작업들. 그러면 이제 원주 사진주간이라는 이런 행사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계속 만들어 가겠죠. 뭐 이런 그 봉산동이라든가 소초면이라든가 대장동이라든가 이런 그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작업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일반 시민 사진가들이 생활하시면서 찍는다는 자체가 그리고 사람을 찍는다는 자체처럼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게 상당히 교육이 많이 돼야 돼요. 워크숍도 수시로 이루어져야 되고 사진을 찍어 와서 서로 또 봐야 되고 또 사진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도 해야 돼요.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공부, 카메라를 다루는 기법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또 인터뷰 요령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외국 사람들 불러서 인터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말 한번 잘못 걸었다가 그냥 박살날 수가 있죠. 다시는 오지 못할 경우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접근할 때 있어서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계속 누군가 나서서 이걸 끌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거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들 원주 사진주간 하면 이제 안에다 이런 식으로 하죠. 저희들 책을 피는 거예요. 책을 만든 걸 책을 거의 그대로 편집을 해서 거의 그 1m 50 정도의 출력을 합니다. 광고사에서 대형 출력을 해요. PLG 출력이라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서 온 벽을 다 돌리죠. 이게 상당히 넓거든요. 거의 여기가 평수는 그냥 한 60, 70평 정도 될 거예요. 상당히 넓은 공간을 다 차지하고 바깥에서는 또 이젤에다가 원주의 다른 사진. 그러니까 동해에서 한다면 동해에서 디지털 기록 작업을 별도의 아카이브 작업을 했으면 바깥에는 또 다른 주제. 동해의 이미지, 동해의 관광자원 홍보해 주세요. 우리가 다큐적인 작업인데 도시기록 작업이 그렇지만 그것만 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가치를 어떻게 굉장히 딸린 거지 이것만 찍으라 해서 이것만 찍으면 정말 재미없겠죠. 그러니까 예쁜 사진도 찍고 동해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사진도 시시각각 담아내는 것도 의미가 크죠. 그런 사진은 별도의 또 전시를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워크샵을 진행하고 그 원주 사진주간 그 안에 워크샵이 진행이 돼요. 사진 인문화 워크샵이라든가 포토 트래킹 같은 거.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 책에 나왔던 장소를 찾아갑니다. 가면서 스토리텔링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주면서 이 동네가 이렇고 이렇고 이렇다. 여기는 뭐 무리단길이고 여기는 뭐 단간지주가 있었고 여기는 별터였었고 여기는 강원도 영문화재 석굴이 있었고 뭐 태종대왕이 왔다 갔다 이런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그런 가족들이 같이 많이 와서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와서 중학생들 이런 애들이 카메라 들고 스마트폰 가져와서 같이 찍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다니는 그 포토 트래킹도 한 2번 정도 그 기간에 주말에 잡아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결국 사진이라는 매체가 지역 아카이브라는 이런 작업을 통해 갖고 전체적인 문화적인 네트워크가 되고 시민 간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을 맺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의 어떤 지역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도청에서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홍보가 되고 많이 그런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런 작업들을 왜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얘기했죠. 벌써 2시 33분이네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뭐 작년에 했던 식대를 쓰고 이렇게 지역 신문하고 협약식을 해서 매월 이렇게 신문에 내는데 요즘 선거치료에서 안 내는데 매월 한 번씩 한 면을 할애를 받아서 도시기록 작업한 걸 그때마다 매달 과제를 정해갖고 작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문에다가 글과 사진을 넣어서 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때에 따라서는 모음을 해요. 스마트폰으로 다 찍어요. 이번 달 주제는 무조건 스마트폰으로 태장동을 찍어라.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을 갖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편집을 해서 신문에 내도 충분합니다. 사진을 스마트폰도 잘만 다루면은 정말 좋은 사진 그리고 충분히 인쇄에 들어갈 수 있는 사진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뭐 디지털 카메라 비싼 카메라 안 들어도 사실 우리가 지역 디지털 작업이나 아카이브 작업은 스마트폰이라든가 일반 작은 독다리 카메라도 다 가능해요. 물론 이제 나중에 혹시 크게 애거나 이럴 때 분리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카메라 없을 때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도 충분히 기록의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관심 있게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제 해상도를 조절하거나 이런 스마트폰을 다루는 것도 조금 배워야 되겠죠. 안에 해상도를 최고 높여서 찍어야 되고 그리고 뭐 안내선을 내놓고 찍고 하면은 어떤 수평과 수직을 잘 맞추고 가장 객관적인 기록이어야 되니까 우리가 도시기록자도 주관성보다는 객관성이 더 중요해요. 정보에 어떤 확실한 정보가 들어가는 어떤 메타데이터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괜히 작가네하고 작가처럼 찍어서는 정보가 왜곡될 수가 있어요. 가장 정확하고 객관성을 가진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계속 이런 교육을 합니다. 저희들이 뭐 어떤 워크샵이라든가 시민강좌라든가 이런 걸 열어서 계속 교육을 하게 되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기억에 재생할 수 있는 기억재생 박물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생활문화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거고 사실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면은 그 장소에 대한 그 마케팅, 공간 마케팅이 이루어져요. 사실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니까 찾아오게 되고 안내를 해주게 되면 문화적인 부분이 결국 경제적인 가치로도 만들어지고 이런 기록 작업들이 결국은 단순한 어떤 가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 지역민들한테 또 다른 어떤 그 효과, 어떤 창출을 낼 수 있는 그런 게 분명히 만들어지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게 있죠. 사이버 관광지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사이버 관광지도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와서 찾아갈 수 있는
스토리텔링, 어디 가서 물건 숨겨놓고 물건 찾아라,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지역을 홍보해 나갈 수 있는, 그러면서 그 안에 빈 곳에 유의 공간을 이용해서 생활사 기업박물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이 어르신이 쓰던 삽자루 하나 갖다 놓고, 이 어르신은 이 삽자루 하나 갖고 50년을 이 삽을 썼어요. 그럼 자식이 그 삽 하나 갖고서 한 평생을 사는 거예요. 이 가족을 이루는데. 그런 것들처럼 마을에 쓰던 어르신이던 다리미 하나 갖다 놓고서도 그 밑에 설명을 해서 그건 마을의 유산이에요. 그거는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 공적인 어떤 유산보다 더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유일공간을 이용한 어떤 생활사 박물관, 그 안에 사진 같은 거지 뒤에 조금 나오긴 나오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빨리 넘어가면서요. 그 지역 아카이브와 도시기록이 앞에는 저희들이 단체로 활동한 걸 이제 말씀드리면서 쭉 얘기했는데 이거는 그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곧 아카이빙이라는 우리가 이렇게 말 그대로 기록 보존한다고 보시면 되죠. 가장 그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을 기록하고 보존해서 어떻게 이걸 체계화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요즘은 한 발 앞서가고 이제 공유하고 서비스하고 누구든지 이걸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되겠죠. 디지털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우리 그 마을의 역사 유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뭐 제가 소를 찍으니까 소도 있지만 이런 거는 이제 2002년도에 태풍 루사가 왔을 때 제가 2002년도에 동해도 왔었습니다. 태풍 루사 찍으러 한 일주일을 제가 와서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어떤 그 이 강릉 공원묘지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누가 찍었을까? 과연 얼마나 찍었을까? 아마 관공서에서 조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런 작업에 대한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자꾸 고민을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 마을의 기억, 우리의 기억, 공동체의 이야기를 담아야 될까? 이 국가기록원에서는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 보십시오. 그냥 국가기록원에서는 제가 국가기록원 들어가 보면 정말 공적인 자료밖에 없어요. 민간기록이 몇 개 없어요. 수집한다고만 얘기해놨지 누군가 이걸 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리고 사실 민간기록, 이렇게 지역 아카이브 작업은 뭐 군청, 시청, 도청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사람을 뭐 그렇게 동원해서 쓸 수도 없잖아요. 어떤 한 공적인 영역의 사업이지만 이걸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뭐 저희들 도시기록을 하거나 문화원에 이런 데서 직접적인 지원을 해서 거기서 추진해 갈 수 있게끔 만들고 사진가들이 시민사진가들이 자발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근데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도 그 어떤 경제적으로 돌아가요. 서울에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이런 작업을 합니다. 서울형 뉴딜 일자리라고 해서 서울 신택리지 이런 작업을 해요. 그래서 서울에 60명에 기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을 해요. 물론 상당히 많이 접수되겠죠. 그 선발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사진이나 디자인 했던 분들을 선발을 해서 1년 동안 작업 일을 시키는데 그 대신 매일매일 해갖고 월 보수를 주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주 5일 근무로.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책을 내고 전시를 해요. 그럼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계속적인 작업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은 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뭐 아마 60년 만에 구축된 역사인데 그 60년 만에 구축된 역사가 세월호와 함께 다 침몰해 버렸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국전쟁 이후에부터 만들어진 근현대의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우리 지역의 역사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 그동안 너무 관심 없었거든요. 이제는 그것을 할 때가 됐죠. 특히나 뭐 요즘은 특히 그 뭐 마을 공동체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어떤 사회적 경제라든가 마을 개혁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점점 마을로 확산돼가는 분위기거든요. 마을 공동체의 기억을 어떻게 담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뭐 이런 것들 아카데미 원주에 있는 이런 것들 원주에는 상당히 그 괜찮은 시공간이라는 영화관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확 헐어버렸어. 멀쩡한 건물이 어느 날 가니까 없어졌어. 그게 한 40년 된 건물인데 대부분이 아까워였죠. 지역의 문화인들이 미리 그런 얘기 저거 사갖고 정말 미디어 센터라든가 문화공간 같은 거 너무 좋겠다 했는데 그 주인이 어느새 그냥 헐어버렸어요. 멀쩡한 건물은. 그리고 빌딩을 딱 지어버렸어요. 그 자리에다.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아카이브라는 것은 두 가지의 어떤 그 개념을 보시면 돼요. 하나는 행정적인 공적인 정보 구축을 위한 어떤 시군에서 하는 공적인 영역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나 전문가라든가 이런 행정력의 장점이 있겠죠. 돈이 지원이 되고 사실 뭐 여기 이제 문화원도 공적인 영역에 속해 있다 치면은 이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를 부르거나 예산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민간 영역에서 저희들처럼 이제 땅바닥에 헤딩하듯이 매달려서 이렇게 하면은 정말 지치고 힘들죠. 그 지치고 힘든 게 항상 뭔가 다른 걸로 이게 만들어져야 돼요. 동력이. 근데 그게 계속 그렇게 무너지게 되면은 하다 보면 에너지가 다 소진되면 일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도 이걸 공적인 영역에 어떤 식으로 이걸
조금은 연계를 시켜갖고 이런 작업이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조금은 어떤 더 공신력이 있는 작업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 만만치 않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본 거니까 뭐 좀 넘어가면서 이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아카이브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동해에서 작업을 하게 되고 제가 원주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정체성에 지역의 역사성과 지역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작업이어야 돼요. 결국 그게 지역성이라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아카이브 작업을 어떤 만들어지고 지역 기록 작업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 공부가 돼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학습이 돼야 되고 실행에 옮겨져야 된다. 그냥 단순하게 아까도 말씀드린 사진 찍는 걸 누구나 사진 찍는다고 다 찍는 게 아니거든요. 사진은 누구나 찍을 수 있고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사진이에요. 근데 이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작업들이. 이거 정말 사진 전문가들 갖다가 사진 찍으라면 못 찍습니다. 골목길 가 사진 찍어와 어디가 사람 좀 찍어와 그러면 못 찍죠. 겁이 나서. 안 해봤기 때문에 전혀 풍경 사진만 찍잖아요. 뭐 추암같이 찍거나 아니면 서울섬 같은 데 가서 맨날 아침 저녁 가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그건 대상이 아무 말을 안 하잖아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했을 수 있어요. 추암이 지겨워서 카메라 그렇게 들이대는데 지겹지 않겠어요? 그럼 좀 그만 찍어라. 얘기할 수 있어도 얘기를 안 할 뿐이거든. 근데 우리는 모르고 그냥 무조건 들이대는 거예요. 카메라를. 야기적인 것같아. 그것처럼 사실 무례한 게 없죠. 그게 꼭 사람 말이 찍지 마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우리가 마을 기록을 하다 보면 사실 초상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걸려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도 좀 하셔야 돼요. 건물을 찍어도 재산권이라는 게 있고 남의 얼굴을 찍어도 뒷모습 찍고 뭘 찍어도 초상권이라는 어떤 그런 권리라는 게 있어요. 남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관계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그 지역 기록 작업, 그 다큐멘터리 작업은 관계성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관계를 풀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찍으라고 허락이 됐을 때 가장 진실한 표정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공부를 좀 계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사진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냥 찍어내는 건 아니고 사진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 그런 것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을 아카이브라고 얘기하는 뭐 일기 편집, 사진을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집하는 것도 그거 못지않게 중요해요. 예전에 뭐 이 원장님이 뭐 어디 대통령한테 훈장을 받거나 이런 것들 그거 다 수집을 해야 돼요. 상장, 편지, 마을과의 본문서 이런 걸 다 수집을 해서 한 군데 모아서 스캔을 받거나 디지털화 시켜서 구축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은 하나의 마을 박물관이 돼갖고 정리가 돼요. 그런 식으로 어떤 수집하는 것만큼도 중요한 게 없어요. 핵심적으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생산물들 그런 것들을 수집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 그러니까 찍는 것만큼 중요한 게 수집하는 거예요. 옛날의 기록들. 그러니까 기록은 뭐 이런 거겠죠. 문서, 당장, 책, 일기, 앨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뭐 디지털 찍어놓은 거 있고 일반적으로 아날로그로 남아있는 것도 있고 이런 걸 다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찍어서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도서관 같은 데 가면은 그냥 시간이 되면은 갈 수 있는 제약성이 좀 있잖아요. 근데 디지털 자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24시간 방문하고 검색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되면은 디지털 그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 서버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작게 시작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까지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떠한 시스템을 어느 정도 구축했을 때 우리가 데이터가 어느 정도 될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죠. 시스템 구축하는 거. 이런 것도 왜 해야 될 것인지 어디다 설치할 것인지 그리고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인지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전문가.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사진을 찍어서 전체적인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또 기본적인 아카이브와 사진에 대한 관계와 지식을 어느 정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지금 힘든 게 그거거든요. 언제 이런 작업을 하지만 대부분이 다 자기 일상 생활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해달라는 소리도 못해요. 하소연도 뭐 지가 좋아서 하는 건데 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되면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좀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라든가 정밀력, 기획자와 리더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역 리더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문화기획자를 키워야 되고 문화 리더를 양성해야 되는 거는 정말 지역에서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걸 안 키우면 다 서울로만 떠나요. 대학 공부하고 다 서울로 가버려요. 원주가 그런 꼴이에요.
인구 30만이 되더라도 대학교에 다니는 분들 지금 80%는 다 수도권 애들이 와요. 그럼 졸업하고 확 떠나버려요. 그 나머지 남아있는 중에서도 그 지역에서 뭔가 이런 자기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고 또 문화 활동을 했을 때 경제적으로 또 행복할 수 있고 장기적인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그런 뭐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계속 해야지만 말씀드리지만 교육이 되게 중요합니다.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교육이 정말 중요하죠. 뭐 이런 모습은 쭉 한번 넘어가고 이건 저희 집이에요. 옛날에 저희 집 그 아버지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보니까 집에 사진 같은 거 뽑아놓거나 이런 기록도 되게 중요하죠.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보통 다 버리잖아. 누가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신 분 사진 뭘 필요해? 다 버리고 앨범 다 버리고 이사 갈 때 싹 모아서 태워버리고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사실은 지금 보면은 정말 아쉽고 어떻게 보면은 미련한 게 없죠. 그 기록의 본질을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버리기만 하니까 그런 어떤 것이 있다. 사진 자체가 언어니까 그 언어를 계속적으로 수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뭐 이런 것을 위한 역사적 가치가 있다. 또 이것이 사실은 연구 조사 자료로 무지하게 많이 사용됩니다. 일본은 이미 2007년도 8년도에 이미 우리가 기록 활동을 할 때 이미 일본 몇십 년 전부터 이런 그 지역 아카이브, 지역 기록 작업을 해왔어요. 결국 그것이 도서관이나 박물관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학교하고 연계해서 학교 강사들한테 지역을 가르치는 교육, 교재, 강사들과의 활동, 강사 교육시키는 거, 학교 교육 자료라든가 또 지역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시스템화가 딱딱딱딱 돼 있어야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우리 지역이 뭔가 새로운 어떤 그 미래적인 일을 할 때 기획을 하더라도 그것이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뭐 이런 부분은 뭐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뭐 전문가들이 어떤 이런 논문 자료에다가 이런 걸 써놨는데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을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무엇을 찍을까? 제가 이제 원주에서 지금 또 여성민우회라는 단체에서는 지금 원주 중앙시장을 지금 중앙동 마을을 찍겠다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진 수업을 몇 번 해줬는데 거기도 이렇게 제안을 해줬죠. 넓게 보지 말고 일단은 인원이라든가 할 수 있는 분야가 뭘까? 중앙시장의 문화, 뭐 역사, 어떤 걸 찍을까? 문화와 역사, 사회, 공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서 어떤 식으로 찍을까? 그런 걸 한번 고민해보면 좋겠다. 결국 뭐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 관리가 이루어지겠죠. 이런 뭐 각 분야별로 이루어지면 결국 기록 관리가 되고 지금 생산돼야 할 기록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서 뭘 찍을 것인가에 고민하는 것들이에요. 앞으로 뭘 찍을까? 생산되고 있는 기록은 그동안 구체화시켜서 계속 찍던 기록들이고 또 기록을 수집해야 될 거겠죠. 그런 것들은 또 생산되어야 할 기록도 될 수 있어요. 옛날에 자료를 수집하는 작업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태백도 뭐 옛날 문화유산 수집하는 뭐 공모전도 하고 이런 걸 몇 년 전에 하는 거 봤어요. 근데 누군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해갖고는 절대 좋은 기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린 이게 좀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좀 인문학적 접근, 사람을 이해하고 지역을 읽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자세가 좀 돼 있어야 된다. 그냥 카메라 무턱대고 들이대면은 무지하게 묵먹겠죠. 싫어하고. 그리고 카메라 자체 이따만 큰 거 들어가는 건데 작은 거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딱 똑딱이 카메라나 작은 게 훨씬 부담을 덜 해줘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카메라 저도 있으면 니콘, 캐논 이렇게 큰 카메라 사람한테 딱 들이대면 그 총이에요, 총. 사람을 잡는 거예요. 순간에 샷이라 그러잖아요. 총 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대상을 딱 찍는 순간에 그 대상이 죽는 거잖아요. 영원히 죽기도 하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프레임 안에서 사진 한 장이 시간을 죽이는 거예요. 메멘토몰이라고 해서 시간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과거를 기억을 하듯이 사진 한 장 한 장 찍는 것이 결국은 과거를 정지시키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을 한 컷의 사진 속에서 담아내고 그것을 영원토록 간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곳에서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부산도 이런 식으로 하고 대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대도시, 광역시에서 이런 작업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요거만 또 보고 넘어가요. 이렇게 보면 이제 계남 정비소 사진가가 아닌데 공동체 지금 좀 운영하는 거 이런 작업들이 사진들이 수집돼야 되죠. 국가유공자, 천년용사증서 이런 초등학교 1회 때 앨범 이런 것들이 수집이 돼야 되겠죠. 요거는 저도 안 가봤습니다. 미탄에 미탄 갤러리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미탄 번영회에서 만들어서 해놨는데 이런 걸 해놓으면 출향인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뭐 이런 건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쭉 우리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 여기 이경민 소장이라고 이분이 저도 개인적으로 못 봤는데 가장 우리나라에서 아카이브에서는 권위자일 거예요.
사진 아카이브 본지 나중에 한번 이거 한번 불러 저도 원주에서 한번 부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사진을 통해서 이런 아카이브를 하지만 물론 사진을 찍지만 이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만 지속적으로 하고 서울 사진 축제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분이니까 훨씬 더 어떤 조금은 더 깊이 있는 걸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뭐 서울 부가연동 세운상가 이런 기록 작업들을 근데 이런 것들이 불과 제가 봤을 때 2005년도에 했는데 1년 하나 다 흐지기 됐어요. 그 이후에 명맥을 못 이어가요. 안타까운 거죠. 전부 다 이런 그래서 뭐 보시면 알지만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제가 좀 돼야 되겠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같은 그 어떤 지역과 지역 간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서 지역에도 어느 단체들이 있으면 네트워크가 연결돼서 같이 공부하는 것 그리고 발표하는 것이 식구돼서 그 나름대로 그 참여하는 분들이 가치를 느껴야 돼요. 성취감도 느끼고 이런 것을 통해서 결과물에서 내가 찍은 사진이 책에 실리고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온다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런 거죠. 예산 장비 시스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민간 영역의 판단 자체가. 근데 다행히 문화원에서 하니까 여러분들 하게 되면 도움 많이 받겠죠. 카메라도 사줄지 몰라요. 그 다음에는 뭐 이런 결국 이런 거 어렵기 때문에 공익적인 사업에서 지원이 많이 이루어져야지 가능하다. 민간 영역의 같은 아카이브 작업은. 하여튼 요렇게 좀 해갖고 뒤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상 좀 많이 썼는데 하여튼 이렇게 좀 빨리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독립PD협회 복지도 감독님께서 한 컷의 영상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는 예전엔 잘 몰랐는데 일을 하면서 얻어지는 그 결과물이 저 자신을 성장시키고 저 자신이 이런 단어를 각인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한번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다음 이거만. 이 사진 다 기억하세요? 네네. 이 사진. 이 사진은 제가 찍은 거고 이 사진을 찍을 때 같이 이렇게 발견을 해서 찍은 겁니다. 이분이 같이 일하는 동료거든요. 이분이 이 사진을 찍었고 카메라 줘봐 너 이거 들고 있어 내가 이거 찍어서 그 2007년 12월 7일 날 서해에서 기름 유출 사고 났을 때 저희들이 아마 그날이 토요일 날이었을 겁니다. 토요일 날 현장에 내려가게 됐는데 내려가서 이 사진을 찍어서 그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이고 대통령 선거가 있어가지고 기자들도 별로 안 왔어요. 조금 왔긴 왔었는데 대통령 유세 현장에 다 가서 저희들이 일요일 날 이걸 저 태안에서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해서 보도자료를 딱 뿌렸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월요일 날 신문을 딱 봤는데 모든 신문이 이 사진 두 장 다 실었어요. 일면에. 그때 일부 기자들이 와갖고 특히 연합통신, 연합뉴스에서도 사진을 찍었는데 일요일날 그 숙직하는 데스크들이 다 자기네 자회사나 연합통신 거 안 받고 이 사진을 다 실어줬어요. 돈을 한 푼도 안 받고 보도자료가 아니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돈을 받았으면 굉장히 많은 1년 연봉 정도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었었는데 이 사진을 찍게 된 계기는 12월 6일날인가 7일날 사고 딱 나고 나서 제가 환경단체에서 일을 좀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단절적으로. 서해에서 기름 유출 사고 났을 때 저희들을 딱 보고 시프리든스하고 여수에서 몇 년 전에 사고가 났었어요. 그 처리한 경험이나 데이터가 저희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검색을 딱 해봤어요. 유류에 퍼진 양을 딱 조사를 해봤는데 여수보다 더 많은 기름이 유출된 거예요. 이거 상황이 심각하다. 그리고 조류 물때를 딱 봤어요. 제가 조류 물때를 딱 보면 이거 살인대인데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기름이 육지로 안 올라오고 증발해서 사라지고 방제가 다 될 거다 했는데 저희들은 경험으로 살인되고 유량이 저 시프린스보다 많다 믿지 못하겠다 갖고 연락을 해서 이 사람이 그 여수 환경활동가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랑 연락해서 내려가잖아요. 그냥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는데 태안 쪽에 다 왔는데 기름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차가 중고차였는데 내 차가 다 됐나 이거 기름 냄새 나 딱 했는데 벌써 그 기름 냄새가 와서 그 공포를 느꼈어요. 제가 해변에 기름을 딱 만리편 해수욕장에 딱 도착했는데 진짜 검은 물이 딱 밀려오는데 제가 그걸 보고 겁났었어요. 겁나서 했는데 그 순간에 그래도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상징적인 그림과 상징적인 이런 것들을 찾아내자.
그래서 저분이랑 같이 해서 그래서 사실 100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왔답하거든요. 100만 명이 정도 될 겁니다. 이 두 사진을 저는 보고 이 두 사진의 영향을 100만 명이 오는데 영향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PD 하다 보면 돈벌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지자체에 대해서 홍보물 같은 걸 많이 좀 만들고 홍보물을 하다 보면 그게 주 소득원이 많은데 그 완도군 관이랑 제가 작업을 한 사례가 있는데 이게 완도의 역사라는 그 기록물을 만든 겁니다. 9분짜리로. 이게 120년 된 한강 철교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건 프로젝트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사람들한테 돌렸었어요. 이 얘기를 잠깐 하자면 1900년 초일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와서 한강 다리에 철교를 놨었어요. 한강의 최초의 철교를. 근데 그 다리가 1926년인가 20년 굉장히 큰 한강 홍수가 났었나 봐요. 그래서 그 철교가 유실됩니다. 유실되고 뭐 하고. 그래서 그 철교 잔해물이 이 고물상으로 갔다, 저 고물상으로 갔다. 그때 뭐 이런 철교 보증물이 있다고 해서 뭐 재련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방치되다 임진강 철교죠, 임진강. 임진강 철교 넣을 때 일부 썼어요. 임진강 철교가 이제 폭격 맞잖아요, 전쟁 일어나고 하고. 그럼 그 잔해가 양평으로 가요, 양평의 양수대교. 이 잔해가. 양수대교 가는데 양수대교도 새로운 다리가 놓고 고물로 있다. 인천에 어떤 고물상이 있는데 완도대교 넣을 때 나머지 잔 걸 모아서 이 다리를 만든 거고 이 다리의 설계는 독일의 유명한 건축가 독일의 영향 일본이 아마 그때 독일이랑 그 동맹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 독일의 영향을 받은 크로스트 공법이라는 이 철교를 만든 그런 것들을 알아낸 거 이거 진짜 사명감을 갖고 기록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단가는 받았지만 그 단가를 무시하고 제가 이거를 애착을 갖고 그래서 지금도 네이버에 보면 이분들이 이걸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데를 좀 올려놨었어요. 그리고 시사를 하지 말자고 했는데 담당께서 괜찮았는지 과장님 보여주고 하고 해서 보통 이제 군청에 뭐 납품하고 뭐 하고 검수한테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한 번에 그냥 오케이 해주셔서 저도 마음에 했는데 이분들의 주변에 저도 인터뷰를 이분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다리에 대한 추억을. 그래서 찾아서 그 다리 주변에 사셨던 분인데 군대에서 옛날에 이분이 70세가 좀 넘었을 텐데 그때 군대 얼마나 깝깝하게 69년도에 이 다리 공사가 시작했어. 그때 군에 생활하신 분인데 그때 군대 가면 많이 맞았고 배고팠고 춥고 굉장히 서러웠을 때잖아요. 남자들이 완도에서 전방으로 군대 가면 근데 군대에서 나라 홍보하는 책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딱 봤는데 완도 대교가 만들어진다라는 그 사진하고 이 장면이 나오더래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울컥했고 나도 그 얘기를 들을 때 울컥했어요. 이 사람.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군대에서 그 외로움과 그걸 해서 그 고향의 그 추억을 와가지고 그걸 해서 사람들한테 그 군대 동료들한테 보여주고 그랬던 얘기들을 딱 인터뷰를 해주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제대하고 나서 그 다리를 이렇게 걷고 그 다리에서 감회를 느꼈다는 겁니다. 그 인터뷰 제가 원래 이거를 5, 6분으로 만들기로 한 건데 그냥 무시하고 10분짜리, 9분짜리 그냥 만들어 버렸어요. 인터뷰 내용 다 살리고. 또 딱 찍고 있는데 촬영하고 있는데 공사가 시작된 거예요. 철거가 한쪽에서 막 용접으로 절단하고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통계하는 사람 있는데 할머니가 쭉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오길래 다리가 길길래 걸어오는 것도 이미지 찍고 할머니한테 물어봤는데 할머니가 또 감동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 소방이 이제 바람핀 얘기고 또 그 다음에 이 다리를 놓을 때 옛날에 식당이 없었잖아요. 근데 동네에서 그냥 음식 잘하면 인부들한테 밥 해주는 거예요. 밥 해주고 인부들 해주고 그래서 밥 장사에서 돈 버는 얘기하고 뭐 하고 한 얘기하고 그 할머니가 딱 가면서 다리 그 녹슨 거 만들면서 너도 늙었고 나도 많이 늙었다라고 딱 했을 때 그냥 대본이 그냥 써진 거예요. 대본이 써지고 그런 것들 살려서 했을 때 그래도 내가 120년 된 한강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게
그냥 묻힐 뻔한 거예요. 흔적도 없이. 대한뉴스 머리를 썼어요. 저 정도 우리나라에서 부산 영도대교에 이어서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두 번째 다리래요. 영도다리가 첫 번째고 부산 정도, 그 다음에 완도대교. 그럼 그 정도 역사적이면은 대한뉴스에 자료가 남겨져 있을 거다. 그래서 KT가 우리나라의 대한뉴스를 다 달려요. 그래서 완도대교 딱 쳐보니까 영상이 3개 정도 다 나오더라고요. 이 공사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대한뉴스에 공문을 쳐서 이 글이 계속 필요하다. 가치가 정말 제가 대단하다는 걸 알았어요. 60년대, 4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필름이 돌아와서 그런 사소한 것들이 다행히도 없어지지 않고 다 관리되고 보관돼서 그 기록이 사람들한테는 일상적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의 생각과 삶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저도 이 영상을 하게 되는 것들이 소소한 사람들이 보여준 사진, 그 사진들이 저한테 감명을 줘가지고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최근에 했던 건 이건 SBS를 통해서 방송했는데 이거 강원도 아는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강원도는 SBS가 로컬이라 방송이 안 됐더라고요. 쟤들이 아시죠? 쟤들이 KBS하고 저하고 둘 했는데 저는 SBS를 통해서 나왔고 그랬는데 쟤들이 푸른 규정이라서 방류되기 결정되기 전부터 전 찍었어요. 그리고 방류되는 날까지 계속 찍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이슈가 되면 굉장히 많이 몰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이걸 찍으러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면 서로 엉키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어떻게 하냐 했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널널 찍는데 나중에 KBS도 저한테 소스를 들었어요. 내가 갔을 때 북감독이 만들어 오면 환경 스페셜에 틀 테니까 잘 만들어 와라. 그래서 나보다 환경 스페셜 PD 당신이 더 잘 만드니까 와서 같이 작업하시다 했더니 우리는 그거 방송 나갈 이게 아니다라고 해서 그럼 혼자 널널히 작업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PD가 뭐예요? 왜 왔어? 했더니 위에서 방송 만들라고. 그래서 내가 그 소스 다 얘기해 줬거든요. 근데 그 소스의 핵심적인 얘기들을 또 그 PD가 나중에 거기다 쓰더라고요. 그리고 먼저 방송이 나가고 그래서 언제 친하고 언제 또 협조 잘해주고 또 고퀄리티의 수중 촬영한 것들을 나한테 주고 해서 서로 잘 이렇게 넘어갔는데 왜 제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냐, 왜 내가 전문가가 됐냐, 뭐 잘해서 전문가가 된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제가 공부를 잘하고 뭐 하고 프로그램 기획을 해서 작가들이랑 얘기한 게 전 작가도 없어요. 그냥 혼자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새만금에 보면 이때만 해도 환경단체에서 월급을 받고 일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매일 갔었어야 돼요. 매일 가야 되고 돌고래도 제가 돌고래 보호운동을 이 환경단체에서 계속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역의 관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문화의 영상이든 사진이든 관심이 있는 분들이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활동하는 그 계기, 그런 게 있으면 나는 정부의 기본적인 조건은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람들한테 영상을 찍으라고 진짜 테이크감이라도 주고 내가 이거 했으면 공모를 받아서 그 아이템을 찍으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진짜 200~300만 원 던져줘서 너 이거 해보라고 하고 투자를 해줘야 돼. 근데 했을 때 한 지역에서 한 시군에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투자되는 그 돈의 액수가 많을 것 같죠. 제 생각에는 도로 필립판 사업이나 어떤 사업 같은 거 한 사업만 안 해도 그 지역에서 영상 아카이브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운영비가 저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조그만 돈에 대해서 왜 발생의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지. 돈이 뭐 1, 2억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만 있으면 그 지역에 작가님도 말했다시피 그 소중했던, 지금 우리가 가치를 모르지만 누군가의 그 수중해졌던 그런 가치들의 영상들이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미래에 또 다른 필요한 사람들한테 자극이 돼서 활로가 되는 건데 투자 없이 절대 성공하고 이게 이끌어진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작자들, 하고자 하는 사람들, 동호회, 뭐 농아, 국아, 이건 동호회끼리 그냥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제작자들한테 뭔가 계속 동기이고요, 성취가 이런 거 없이는 제가 할 때는
실패하기 쉽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만들었는데 1년 안에 왜 성과가 안 나와? 기록을 아카이브 이거는 그걸 통해서 당장의 성과를 내기는 진짜 힘들잖아요. 도서관을 우리가 만들 때 도서관에서 뭐 크게 유형의 어떤 수익 창출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의 발상. 그래서 사실 동해문화원은 그런 발상의 시도가 영상 아카이브라는 단어를 썼고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자체가 저는 벌써 굉장히 큰 시도라고 봐요. 누군가 옆에서 자꾸 찔러주고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아까 완도 같은 경우도 어떤 효과를 받냐면 청산도인데요.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많이 아시죠? 이 두 장의 사진이 인터넷에서 상징적으로 청산도 슬로걷기 지금 나옵니다. 그 사진의 그 이미지 때문에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가 떴고 그것 때문에 관광객이 2배, 3배 증가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 섬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해요. 섬이 가라앉을 정도로 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CF 처음부터 저희가 만든 이 장면은 연출을 한 거거든요. 이 소를 하긴 하신대요. 하고 근데 맨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찾아서 할머니 5만 원, 할아버지 5만 원 드리고 한 분만 걸어주세요 하고 했는데 그때 사진작가가 많이 나와서 이거 다 찍더라고 같이요. 그래서 이 두 커트의 그림이나 이 커트가 아닌데 이 할아버지가 반면의 사진이 여기저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완도를 작년에 재작년에 완도에 관련된 프로그램 한두 번 보신 적 있죠? 제가 볼 때도 1년 내내 지역의 문화나 지역의 학교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완도의 프로그램이 2-3번 다 나갔어요.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완도에서는 영상 마케팅 팀을 따로 만들었어요. 영상으로만 사업해요. 거기는 영상으로만 사업을 하고 영상 전문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기대 효과를 굉장히 획득이 받는데 청산도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와서 좋아하는데 크게 지역 발전, 청산도의 발전에 이미지에 기여를 했느냐? 안 했어요. 완도 군 사람들은 부자가 됐어요. 숙박업, 장사, 산소 발고 하는 사람들은. 근데 청산도 사람들은 왔다 배로 딱 나가니까 자주 갖고 먹지 마. 그리고 청산도 사람은 기대도 안 해. 전복량 직장, 논, 배를 갖고 기본적으로 부자야. 민박, 식당 귀찮아서 안 해.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해서 하지만 일단 사람이 많고 유명해지고 지원금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설 지원금이. 그렇기 때문에 청산도도 많이 발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 보고 제가 시간 많이 추가됐나요? 네. 네. 그 다음에 괜찮죠. 이거는 그 돌고래를 하게 된 계기. 이 친구가 돌고래를 해방을 부르짖었던 거예요. 서울시장이 결정하기 전에 이 친구가 저희 단체에서 일을 하다 나갔어요. 그리고 나는 다른 거 제주도 갔는데 이 친구가 제주도 공항에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여기 왜 있었는데 돌고래 해방을 위해서 이런 거 그래. 인증샷 올리잖아요. 뭐 이러면서 나보고 그래 해서 이게 제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를 주인공으로 제주도의 푸른기장을 찍으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나의 그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오픈을 한 거예요. 도중에 2개월 동안 인도 여행 가갖고 얘 주인공으로 삼았다. 나중에 빵꾸 나겠다 해갖고 확 바꿔버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장이나 이런 접근성 이런 게 중요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한 지역의 갯벌의 영상을 저한테 의뢰를 해서 한 1년 동안 작업을 해서 그 갯벌의 모습을 왜냐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잖아요. 1-2년 사이에 그 갯벌이나 그 생태가 제가 많이 돌아다니고 1년 사이에 그냥 바뀌는 거예요. 두루비가 왔던 곳인데 그냥 밀어줘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대강이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서천 군수님이 굉장히 좀 젊으시고 깨어 있으신 분이에요. 굉장히 진보적이시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평가가 좋아가지고 올해 이걸 가지고 4K 작업을 해서 다시 큰 모습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최소한 이것만 지키면 영상 아카이브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까 지역 자원 있잖아요. 지역에서 영상 하시는 분들, 지역의 설비, 지역의 방송들, 지역 방송 큰 방송이 아니라 인터넷 방송,
지역에서 동해시에서도 인터넷 방송 같은 거 운영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오픈시키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내가 진짜 전화로 스마트폰으로 찍은 것들을 서버에다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의 발상의 전환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UCC 제작 이벤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경력들한테 반드시 유형이든 무형이든 또 가치를 부여해줘야 그래야 이게 지속적인 겁니다. 그다음에 시스템 관리 같은 경우는 요즘 진짜 서버 관리 이거 돈 많이 안 들어요 옛날에. 그리고 개인 최소한 진짜 기본적인 거 카메라가 원체 좋으니까 3일만 하면 정말 프로 정도로 찍을 수 있어. 시작을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만 주제대로. 제가 오늘 여기 동해에 온 이유가 뭐냐면 자주 옵니다. 저 영동 지역에 황어 있잖아요. 황어 지금 많이 올라가잖아요. 저 황어의 그 경이로운 모습 굉장히 2005년도에 봤거든요. 연어를 찍으러 와서 나는 우리나라에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 게 여러분들은 자주 보잖아요. 그걸 먹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그 가치를 모르는 거야. 어쨌든 지역 자원이 무궁무진하니까 그걸 가지고 잘 활용을 하면 여러분이 기대했던 상상 이외로 남들이 그걸 가치를 창출해 낼 겁니다. 도움이 많이 됐나요? 네.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작을. 시작하게 해달라고 부채해야 되고. 네, 감사합니다. 현장으로 가라는 얘기도 중요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나 3일만 내오면 전문가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사진을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찍느냐, 찍을 수 있는 장소로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가라는 얘기. 그래서 대학 교수들도 현장 중심의 교수들이 많이 사랑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아주 중요한 발제를 해주신 우리 복진호 감독님 박수 한번 더 주실까요? 저도 한 20년 전부터 그 마을 민속 조사를 계속 다니고 최근에는 계속 다니고 있는데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어른들의 기억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제가 20년 전에 시작했을 때는 제일 많이 체록할 수 있는 게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설화라고 그러죠. 선앙당에 얽힌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옛날 이야기 듣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어른들이 이야기를 다 잊어먹었어요. 우리 휴대폰 나오고 나서 전화번호 기억 못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노래방 기계 나오고 가사를 모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른들이 이야기를 다 잊어먹고 지금 체록하기 제일 쉬운 게 신앙 쪽은 옛날에 마을 동제를 지내고 하는 신앙 쪽은 머리로 기억하고 몸으로 기억해서 그런지 그게 제일 오래 남아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유교 이야기가 남아있는데 삼척의 유교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교를 겪었던 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해가지고 여러 명의 조사 위원들하고 경찰 했던 분, 그 외에 뭐 그냥 마을 농사 짓던 분, 받은 분, 무작위로 이렇게 쭉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삼척이 어땠다는 게 딱 나와요. 그러면 삼척에는 조비리 쪽에서 보통 피난하고 여삼 이쪽으로는 거의 공비들 그런 분들이 오지 않았다든가. 그 다음에 마을 안에서 좌우익 갈등이 많이 심해서 제가 2012년도 조사를 하고 2013년 책을 내기로 했는데 책은 내지 않았어요. 왜 하냐면 워낙 첨예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누구 집 아들이 빨갱이해서 죽였다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일단은 이게 나오면 후손들이 지금 살아있는데 영향 미친다 해서 자료만 정리만 싹 하고 일단 비문으로 이렇게 보존만 했습니다. 근데 이 자료 수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마 제가 20년 전에 갔을 때와 지금 차이 나는 게 어른들 지금 사진 함부로 못 찍게요. 왜냐하면 창피하다는 거예요. 사진 찍는다면 좀 옷을 입고 깨끗하게 입어야 되는데 우리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진이 필요한데 안 찍으려 합니다. 그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특히 민속신앙 같은 걸 이야기해보면 마치 본인이 미신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지목을 받을까 두려워서 얘기를 안 한다든가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2014년도 동해시에서
마을 디지털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포럼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데 두 분 발제자님께서는 이제 그게 어떻게 중요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실제 이렇게 마을을 다녀보면서 이 마을지가 성공하려면 저 디지털 쪽에 작업도 들어가야 되지만은 분명히 그 홍구보 선생 같이 하는 그런 그 전통적인 아날로그 방식의 기록 조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행이 돼야 되거든요. 병행이 돼야 된다는 전제를 하고 또 하나는 이 마을지 조사할 때 주민들하고 외부에서 들어간 사람하고 틀립니다. 외부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들어요. 맥락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쉽게 속내를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외부에서 마을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조사하려면 그분들하고 일주일 정도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가서 노인들하고 고도도 같이 쳐주고 마을회관에서 이렇게 어울리면서 라포가 형성돼야지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가면 이게 마을 이야기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출신의 이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기록자가 있으면 제일 좋고요. 이 동네에서 할 수 있는 분이 제일 좋습니다. 마을에 있으면 마을 사람도 좋고 그리고 외부 사람하고 같이 합쳐져야지 좋은 그 기록물이 나올 수 있더라고요. 제가 많이 경험해 봤는데 어쨌든 이야기를 끌어내는 거하고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기록을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른 서울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이거구나 하고 제목을 막 다르게 붙여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뭐 산맥이 같은데 저기서는 산재라 그러니까 이건 산재다. 삼척의 광태리 살대 세우기 같은 경우도 원래는 삼대 세우기였습니다. 근데 객지에서 들어간 사람이 살대라고 하니까 교수가 그렇게 보니까 이게 거의 10년 넘게 지금 살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조사를 시작하니까 원래는 3대 세우기였는데 그 교수가 살대를 할 때 그냥 살대로 따라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교수가 하는 게 맞겠구나. 우리가 틀렸겠구나.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민속조사에서 제가 느낀 바에는 하여튼 주민들의 그 진술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주민의 시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그런 조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왕 두 분이 오늘 발제하시면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지역 주민이면서 또 그런 걸 해보신 분도 있고 하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렇게 바로바로 말씀하셔서 지금 동해시가 굉장히 앞서가는 디지털 마을지를 만드는데 좀 더 좋은 마을지가 나올 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시기는 바라겠습니다. 지금 먼저 질문하실 분 손을 들고 얘기하시면 제가 어느 분한테 어떻게 질문하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분. 네. 저는 그 지금 현재 묵호동에 그 농골 담기 거기 그 배경으로 이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센터의 유연우라고 합니다. 먼저 좀 질문을 그 김시동 소장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발제 내용 중에 그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에서 진행되었던 그런 이런 어떤 과정들이 지속성 없이 좀 이제 좀 그런 맥락이 좀 끊겨서 좀 정체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민간 차원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속성 있게 끌고 가려면 과연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또 좀 제 이제 생각으로는 이제 그 반드시 또 교육이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역에서 그런 문화예술 기획자나 또는 또 아이들한테 또 이렇게 교육을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속성이라는 게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하는 그 도시기록 프로젝트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민간 영역에서 하다 보면은 일단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 뭐 참여하는 그 활동가들이 어떤 뭐 자기 직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자기의 그 생업이 있으면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작업의 참여도라든가 이해도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하려면 결국은 뭐 그 아까도 그랬지만 그 지역 기획자 리더의 어떤 사명감이라든가 리더가 얼만큼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어떤 그런 가치의 공유예요. 사실 우리가 공동체에서 보면 이런 기록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의미와 가치가 서로 맞지 않으면은 이 작업은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요즘 원주의 지금 도시기록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한 20명 되는데 그 중에 거의 70~80%는 제가 사진을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 교육원에 사진을 가르치고 하면은 뭐 분기별로 이렇게 이제 배출이 되는데
1년에 1명, 2명 살아나요. 대부분은 그냥 취미로 왔다 그냥 떠나는 게 그만인데 그 중에 한두 명 정도가 사진을 좀 더 해보고 싶다. 근데 그걸 결국은 제가 하는 이런 작업들, 지역 아카이브라든가 마을 기록 작업에 대한 부분을 자꾸 어떤 그런 교육을 통해 갖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그 모임에 참여를 하게끔 만들어서 아까 이제 매월 한 번씩 어떤 사진 인문학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갖고 그런 어떤 인식의 전환이라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단순하게 사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적인 어떤 접근이라든가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죠 외부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례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왜 해야 될까 왜 필요할까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세뇌시죠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어떤 그 인식의 변화를 끌어내야지만 이 작업이 가능한 거지 이게 진짜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어떤 조건이 나름대로 이게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되게 좀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쉬운 건 아니지만 조금은 민간 영역에서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좀 빨리 진척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교육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와서는 상당히 좀 좋은 조건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고 근데 그리고 이제 뭐 사진뿐이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그 아카이브라든가 기록 작업을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참여하는 데 있어서 글을 쓰는 분들 그리고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다 참여를 하면 좋겠다. 단순하게 사진만 찍어서 되는 게 아니고 사진 쓰는 사람이 글을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잘 못하죠. 사진 잘 찍는데. 근데 그러면 그 글을 사진 대신 글로서의 어떤 표현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을을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을 같이 공동으로 작업이 진행이 돼서 글을 가지고 마을의 유래라든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 인터뷰를 통해 갖고 뭐 체록을 하거나 이런 그리고 요즘은 이제 방법을 좀 그렇게 하죠.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 나서 가서 체록을 해라.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어라. 그냥 계속 막 얘기를 나누면서 그 말 자체를 계속 체력을 해라. 그럼 그걸 나중에 그걸 풀어서 쓰면 되니까 그걸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으로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그리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제 뭐 지속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봐도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데가 많진 않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 1, 2년 하다가 끝나고 또 새로운 또 그 일이 만들 지금 인천이 좀 시작이 좀 인천이 동네방네 프로젝트라 그래서 인천은 그 인천문화재단에서 지역문화 거점 공간의 어떤 그 지원 사업을 가지고 인천 아카이브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간을 가지고 가면 모니터를 통해 갖고 지역에 있는 아카이브 자료를 검색을 해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아날로그 자료는 아날로그 자료대로 정리가 돼 있고 또 사람들이 와서 지역의 도서라든가 이런 걸 그 자리에서 검색하고 한마디로 지역 일반 도서관이 자체가 지역 도서관이에요. 완전히 지역 아카이브 도서관처럼 지역만의 이야기가 그 안에서 이제 그 검색하고 볼 수 있고 열람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교육도 같이 아카이브를 통해서 교육이 진행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이제 인천은 어느 정도 가시화돼 갖고 인천 아카이브로 개발이 돼 있고 또 아까도 잠깐 봤지만 공적인 영역에 가는 데가 이제 광역시 같은 경우가 이제 도시 공간 기록화 사업이라는 어떤 그런 작업을 통해서 광역시에서 하는 그런 부산이라든가 울산, 대전 이런 데서 경관 기록화 사업을 하는 거는 뭐 예산이 충분하니까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뭐 용역을 주거나 해서 공적인 영역의 기록 작업이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사실 여기 하고자 하는 어떤 마을 기록화라든가 민간 영역의 기록이 어떻게 보면 더 큰 가치를 두고 작업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뭐 다른 질문 있는 분 편하게 뭐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아까 저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마을 주민과의 관계는 정말 그 중요하다. 저희들이 이제 실리면 작업을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3개 지역을 작업을 하다가 올해부터 한 군데씩 잡았어요. 여러 군데를 하니까 분산이 되기도 하고 사실 여러 군데에게 사람들이 작업을 잘 안 하니까 일부러 좀 여러 군데를 정해놓으면 더 잘 찍을 것 같았는데 더 못 찍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작업을 실리면 자체 면지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면 디지털지 면의 역사 마을 이야기처럼 이제 엮어가는데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회원들한테도 다 사진 찍을 때 마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라. 그리고 마을 사람들 중에 스마트폰 찍은 사람 사진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사진 자료를 같이 봐라. 보고서 우리가 못 찍은 자료가 있잖아요. 시민면에 가면 충남의 시약사단에 가면 박쥐가 있고 박쥐굴도 있고 고드름도 열린 게 있고 막 이런 마을 행사들이 있어요. 그런 건 마을 주민들이 찍은 사진을 가지고 이어서 올려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참여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질문 좀 드리고 우리가 이제 그 동해 디지털 마을지 이제 그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묵고를 시작해가지고 묵고 이야기라는 책자 좀 하나 우리 홍보부 작가가 이제 해가지고 그 사진하고 담았어요. 이용민 씨 카메라 이제 찍고 있는데 재훈이 이제 또 이 대담하면서 이제 주민들 대상들에 그 자료 구축하고 사진 찍어가면서 근데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이제 자료 축적이 더 잘 되고 그걸 진행하면서 어떻게 했으면은 더 지금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 방안이 좀 어떻게 난좀 궁금합니다. 영상 같은 경우에는 막 시스템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거예요. 아니 요즘은 공개와 작은 성과라도 공개와 공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어느 성과 어느 시점에서 완성돼서 기다려서 이렇게 공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저도 이제 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삼척의 6.25 이야기 제 친구가 강원도 산골에 살아요. 그래서 한번 와봤는데 6.25 때 인민군이든 국군든 자기네들은 모르고 지나갔다라는 동네가 있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은 영상의 테크닉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마룻바닥에 앉아서 마당에 앉아서 얘기하는 자체로 그런 인터뷰로만 5, 60분짜리 구성한 게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아요. 그런 영화들이. 그리고 MBC에서도 그렇게 사랑, 죽어가는 사람들, 투병하는 사람들 인터뷰로만 막 붙이잖아요. 그림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작은 이야기들을 오픈시켜서 다른 사람이 거기에서 더 참여를 하고 다른 사람이 그 컨텐츠를 이용을 해서 그 사람의 생각으로 그 사람의 시각으로 그 대상을 가지고 다른 것들이 창출되게끔 그래서 그런 오픈되는 공간, 오픈되는 배경들 그래서 기자의 역할이 그런 성과들을 공유하는 것들 아까 우리 좌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디지털 마을지지만 결국은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을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마을지 구비 문화 개념의 히스토리텔링 같은 책자를 온라인면서 같이 나가는데 이제 오프라인 쪽에 자료 축적하는 이런 것들은 크게 사실 고민은 안 되는데 온라인에서 이제 사진하고 영상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영상도 샘플을 지금 이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한 4, 50개가 있는데 그걸 다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링크 시켜가지고 홈페이지에서 전부 다 이제 묵호의 분야별 전문가 어르신들의 얘기를 다 볼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사진도 옛 사진을 공개를 카피식으로 해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정도까지였는데 그 웹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영상을 보고 바로 그 커뮤니티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고민을 하다가 제작을 하면서도 기획을 하면서도 바로 하는데 이게 만약에 영상이 50개가 있는데 커뮤니티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썰렁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또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커뮤니티 바로 이제 댓글을 달고 뭐 이렇게 이어가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혹시나 노하우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아직까지 사례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고민이 돼서 혹시 그런 사례는 혹시 있었나요? 개인의 작업의 영역이면 그런 콘텐츠 제작이 아이디어고 하나의 영업 기밀입니다. 내가 이 아이디어를 해서 남이 하면 자기 건 근데 이건 궁극의 영역이고 궁극의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성과가 아니다. 미래의 성과고 지금 내가 하는 사람들의 성과가 아니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이 보니까 옛 사진도 중요한데 지금의 사진도 찍고 옛 사진하고 비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려놓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 주민들을 제가 다 만났어요. 2년 동안 제가 작업을 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의 구전을 통해서 우리가 기록할 수 있고 녹음할 수 있고 있는 건 아는데 동영상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마을 동제를 지낸다든가 마을 축제를 한다든가 이건 정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또 모델 될 만한 집을 선정해서 거기에 기재사를 또 어떻게 지내는지 그 다음에 문중이 있다면 그 마을의 문중에서는 또
어떻게 문제를 지내는지, 취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건 동영상 작업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분, 뭐, 사진 같은 경우 아까 그 김시동 작가님 사진 같은 경우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사진 이제 기록하는데 뭐 지금 이제 저희 작가가 그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누군가 셀렉을 해야죠. 뭐 어떤 사람이 200장 찍어서 200장을 다 묻어줍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치가 있고 이것이 필요하다 싶으면 이제 그걸 셀렉을 해서 홈페이지에다 올려야 되는데 그 홈페이지에 구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검색을 해갖고 찾아낼 수 있게끔 아까 전에 뭐 역사, 자연, 문화, 삶에 대한 부분, 공간에 대한 부분, 길에 대한 부분 다양한 어떤 카테고리가 만들어지면 검색을 했을 때 동네 어디 딱딱 치면 그대로 뜰 수 있는 동네 아카이브가 만들어져야죠. 중요한 건 그러면서 그 아까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영상에 거기도 이렇게 용량을 줄여갖고 영상도 마찬가지로 같이 거기서 이제 공유가 될 수 있고 그러면서 그걸 지금 홈페이지 그런 작업을 하면서 SNS하고 바로 공유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좀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저희 한 6월쯤에 오픈을 할 건데 이제 거기다 이제 유료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제 그 상업적이 아닌 부분, 공익적인 부분은 그 저희들이 제공을 하거나 이런 것도 충분히 다 가능한데 이걸 상업적으로 쓰겠다. 그리고 또 지역의 관광용이라든가 자연환경 좋은 지역 자원들의 이미지는 또 누가 빌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일정의 금액을 수수료를 바꿔서 대여해 주는 것.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을 만들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뭐 작가분들이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뭐 검색도 가능할 수 있게끔 해갖고 어떤 분들이 참여했고 이런 것까지도 예산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시스템으로 충분히 구축하면 상당히 의미가 크죠. 페이스북, 유튜브 하는 그 시스템을 경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SNS 활동을 굉장히 잘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공무원들을 시상을 하고 선발을 하고 등수를 매겨요. 그래서 관계 그 공무원들한테 맨날 그 페이스북에서 오늘은 축제 뭐 합니다. 오늘 뭐 합니다. 뭐 하고 왔습니다. 오늘 뭐가 만들어졌습니다. 영상 쫙 봐요. 그것들이 PD들이 보고 작가들이 봅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 좋다. 그리고 저 사람이 한번 방송에 나왔다고 해서 안 하느냐. 또 다른 시각으로 또 다른 한번 방송에 나오면 그 사람은 한 10번 나오거든요. 하거나 뭐 외장하게 보완하거나 아니면 뭐 예산이 넉넉하면은 서버가 전문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데다가 뭐 용역을 거기다가 그거 아니면 강원도청에서 사진을 서울에 서버를 쓴다고 해요. 버리지 말고 본인 스스로도 관리를 하셔야 돼요. 네, 본인 스스로. 작년부터 지금 저희 마을진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 오늘 뭐 포럼한 내용 참고로 해가지고 저희도 기록화 뭐 여기 저희 한국문화자원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자원을 기록화하는데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러운 마음으로 동해시를 응원하고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으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감사드리고 포럼을 마치고 다음 기회에 또 이런 포럼을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생해주신 세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